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심리로만 본다면 미국 증시가 조금만 빠져도 다시 주르륵 할 것 같은, 굉장히 나쁜 투자 심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예전에는 뭐 하루에 2조 원도 받아냈는데, 근데 지금은 하루에 1,000억만 나와도 버티기가 힘든 수준이고, 그리고 이 에너지 대란 때문에 지금 미국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11월에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도 기존의 것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사실 뭐 금리가 0.25% 오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질 거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로 금리라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금리를 한 번 올린다는 건 이제 정상으로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0.25% 올린다라고 하면 한 8번 정도 요런 문제가 계속 시장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된다면 이 8번의 금리 인상 동안 대세 상승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에너지 대란이라는 것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늘어나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형태의 어떤 물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8번은 굉장히 버거운 금리 인상이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나쁜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봐야 되는데, 왜냐면 항상 예측이란 게 그렇습니다. 예측이나 전망. 이게 예측이나 전망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무의미한 것이지만, 이걸 기준으로 잡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측을 하는 시점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예측을 하면 항상 틀리게 됩니다. 시장이 나쁠 때 예측을 해도 틀리게 됩니다. 그 틀리는 게 예측보다는 좋았던 경우가 많고 예측보다는 나빴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한 2달 내리니까 이거 도저히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억지로라도 찾아봐야 되고, 그게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지분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개별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지켜냈다는 점에서 조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만 멈추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짧은 하락 기간 동안에 신용 물량이 예상보다는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하락도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 내렸기 때문에 나쁘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코스피의 주기를 보면 코스피 주기가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달 오르고 2달 내리고의 어떤 큰 틀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요 시기에 2달 내리지 않고 2달 오르고 내리지 않고 6월까지는 요 패턴으로 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하고 7월 8월 내렸고 9월 10월 반등이 나와야 될 주기인데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지금 시장은 주기가 굉장히 길어진 상태, 3개월 이상 약세다. 그러면 일반 주기를 벗어날 정도로 3개월 이상의 약세라는 것은 한번 돌아서면 또 반등의 주기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B2 물량이 청산이 조기에 됐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깃발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요 깃발 후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요 패턴의 어떤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시 폭락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대외 변수에 특별한 코스피처럼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지는 않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코스닥의 다수 기업들 그러니까 다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가 실적도 나쁘고 그리고 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어떤 거품에 대한 문제까지 감안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부진하고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이런 구도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환율을 보면 뭔가 한 며칠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요런 형태로 뭔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월 달에도 한 보름 정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 환율의 변동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만 쭉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수습을 하는 1,200원에서 심리적 어떤 저항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당분간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선방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중에 하나를 보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보냐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올랐다 내렸다 앞으로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틀을 맞춰가는 잡아가는 이런 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네임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마이네임이 지금 일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전격 공개가 되는 게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10월 15일에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 10월 15일에 재료가 나오기 전 정리를 해야지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면서 이 주가가 오르면 우리 머리는 더 오를 것 같다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반응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지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요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서는 먼저 털었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기다려 봐야지가 아니라 난 지금 당장이라도 팔아야지 이런 투자자들이 많았다면 15일까지 올리고 그래도 붙는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마이네임 뭐 시청률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근데 파는 사람이 없고 물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던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기준이 생기냐면 3,925원을 받습니다. 그럼 보유자들 입장에서 수익인 투자자들, 손실인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수익인 투자자들은 3,925원에도 못 팔았는데 지금 어떻게 팔아? 손실인 투자자들은 그냥 본전까지만 주면 감사하게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가 실종이 됩니다. 매도자가 실종되고 이 매도가 실종이 된 시점에서는 이 팔 수 있는 투자자들이 여기서 모아갔던 어떤 주가를 움직였던 쪽 이렇게 모아갔던 쪽에서 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모아갔던 쪽에서만 매도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런 이유들로 본전까지는 기다려야지 3,925원에도 못 팔았는데 지금 팔아야 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도 오직 요 주체만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손실 중인 투자자는 여기서 추가로 더 내리면 단가 낮추기를 해야지. 요런 상태 더 사게 됩니다.
보유자들은 본전이 됐을 때 더 이상 못 견디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손실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손실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든 본전에 팔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더 내려오면 여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요 단가 낮추기. 그럼 더 내려오면 더 단가 낮추고 하면서 요 물량,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물량은 주가를 올린 주체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심리, 재료에 따른 심리, 재료가 15일에 나오니까 15일까지는 봐야지. 이런 거는 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과정에서 또 마이네임이 언급이 되고 인기가 있다 이런 거면 또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미련 같은 거, 쓸데없는 기대 같은 거 버려야 됩니다. 주가를 움직이던 주체가 팔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재료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SM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취득했다. 뭐 10% 취득했다. 이런 정도면 뭐 수급팀이 없어도 오르겠지만, 아니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재명 지사하고 뭐 굉장히 막역한 어떤 인사를 영입을 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가 됐다. 아니면 뭐 윤석열 후보하고 막역한 어떤 지인을 영입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됐다. 이런 게 아니면 뭐 웬만한 재료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오를 만한 기미가 보인다 해도 요 투자 주체들이 계속 매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 내가 이걸 보고 나서의 어떤 심리가 되는지 보유자로서, 그리고 손실 중일 때는 본전까지, 예, 이런 생각인데 사실 그 이전에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한참 고생하다가 본전을 찾았을 것이고, 또 오르나 싶어서 사서 또 여기 내려와서 겨우 본전을 찾았을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일단 본전 찾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봐야지. 그러다 너무 손실이 커지면 물 한번 타보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돈이 여기 다 묶여버리고 손실도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갖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유 중인 종목에 적용을 해보시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대응을 하면 안 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겁니다. 물론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아서 저평가 상태인데 이런 일이다. 그러면 뭐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뭔가 지금 저평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 크든 작든 거품이 있다라는 종목들은 다 이런 구조로 봐야 될 것이고, 그 구조에 따라서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죽은 주식에 대한 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대응을 했을 때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 찍힌 숫자 때문에 대응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서 뭐 비슷한 사례에서 다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늦게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일정이 있었고 어제도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는 서울에 다녀왔고 오늘은 또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탐정협회 관련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생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한번 보도록 하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뭐 희망이 없는 종목들, 삼성그룹 주가는 내려가도 뭐 오늘가 다 팔고 나면 오르겠지,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면 오르겠지 하는 희망이 있는데, 이상한 불량식품 같은 종목들은 한번 내려가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거다라는데 위안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그냥 웃고 털어버리셔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 고려아연을 매도를 했다. 왜 팔았을까? 수익이니까 팔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파셨다고. 네, 그리고 보유하는 종목들은 내려가는데 손실이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일 때 팔고 손실일 때 보유한다라는 거, 요 내 손익에 따라서 이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게 없다, 미래 가치를 보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랐다고 해서 뭐 더 오르지 말란 법이 없고, 내렸다고 해서 더 내리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가치 투자를 하고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싼 종목만 사고 적정 평가가 됐을 때 판다라는 관점으로 간다면 당연히 떨어진 종목은 더 저평가가 됐을 거니까 더 사는 게 맞고, 올라가는 종목은 또 파는 게 맞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왜 고려아연을 팔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정확한 이유를 복기를 해보시고, 이제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니까 지루해서 팔았다라든지, 그냥 조금 수익이니까 팔았다라든지, 이게 투자 시작할 때 어떤 동기하고 그런 매매 결과하고는, 결정을 한 이유하고는 계속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맞춰가는 거, 이걸 맞춰가면 자연스럽게 이 대응이 어떤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이 파산으로 가는 길인지 부자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지만 이 길의 어떤 정체성은 뚜렷하게 되는데, 이게 동기하고 대응이 같다면, 동기하고 대응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길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최악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기 때문에, 뭐 사소한 일이지만 이게 재능의 문제다, 난 계속 반대로 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뭐 물론 재미로 말씀하셨겠지만 그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파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이런 세월을 10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고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 증시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그리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아마 아시게 될 건데, 그런 게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지만,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식 시장은 예를 들어서 아예 가치 근거가 아예 없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오직 이거는 그냥 주가 변동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주식은 뭐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라서 못 팔고, 뭐 때문에 못 팔고, 이 판단에 개입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 요인들은 또 하나같이 근거가 있고 타당한 것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또 틀리더라는 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을 10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건 이게 그 어렵기 때문에 또 흥미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물 경제하고 연관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든 테이퍼링을 하든 이게 금리가 한 3%까지 올라가고 완벽하게 양적 완화가 없어지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끝내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뭐 정말로 많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면 금리도 못 올리고 테이퍼링도 제대로 못해서 양적 완화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면 결국은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식시장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과정이 험난하지만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장을 버텨나가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거, 제가 이 아시다시피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디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정보가 실제 진짜 주가가 오르네? 아니면 분석을 했는데 분석대로 주가가 오르네? 그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을 했는데 그 종목이 오르네? 요 모든 게 결국은 시장입니다. 수익을 시장이 준다는 게 그냥 겸손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똑같은 양질의 정보가 오더라도 내리네, 분석해서 이 종목 오를 것 같은데 또 내립니다. 종목 진짜 좋은 종목 같아서 발굴해도 내립니다. 왜? 시장이 나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라는 것은 이제 뭐 문자라든지 유료 문자라든지 그런 이제 증권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부분들, 물론 합리적인 가격이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종목을 찾고 종목 분석하고 또 종목의 정보를 취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난 투자금이 얼마 안 돼. 그러면 효용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한 5만 원짜리면 한 달에 뭐 술 한 번 안 마신다 생각하고 신청해가지고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쪽이라면.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는 게 시장이 좋고 나쁘고 여기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점쟁이처럼 앞으로 시장 내릴 거니까 몽땅 파십시오, 점쟁이처럼 앞으로 시장 오를 거니까 몽땅 사십시오, 이거는 아닌 거고,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 같이 기뻐하고 시장이 나쁠 때 함께하고 이 힘든 걸 나누어지고,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남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누군가 주식으로 잘 따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만약에 계좌를 공개했다, 계좌 공개해서 지금 이 나쁜 시장에 저는 계속 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좌가 한 10개 정도 돼가지고 나머지 다 박살나면서 요 계좌의 수익을 몰아주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뭐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 하나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그래서 같이 매수할 기회가 있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났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홀로 서야 되고, 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건 그냥 함께 한다는 거, 특히 뭐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제가 바라는 일이니까 요런 건 참 반갑고 좋습니다. 자꾸 재미없는 잔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쯤에서 멈추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주봉으로 보고
주봉으로 볼 때 이게 60주선 공방입니다. 여기서 버티면 뭐 과거 통계일 뿐이지만 이거 시간 설정을 이게 그냥 설정일 뿐이지만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60주선 조금 진하게 표기를 해보면 자, 이 60주선에서 유동성 장세가 오르면 여기서 이제 버텨준다면, 더 내리지 않고 여기서 버텨준다면, 이런 시기처럼 한 방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0주선에서 잘 버티면, 예,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60주선에서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버티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60주선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티면 요만큼의 한 파동이 더 있다는 건데, 그러면 코스피가 5천을 가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가는데 삼성전자가 못 달린다. 그러면 정말 나머지 종목들은 완벽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미래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도 또 했으니까, 처음부터 좋으면 사실 또 소중한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어떤 기쁨 지수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60주선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 예. 근데 그래서 다시 한 내년 상반기를 거치고 하반기에 아주 불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고 나중에 기쁜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는 한 번도 보지 않는 사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동지로서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앞으로 10년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친구보다 나을 겁니다. 예, 시우 메디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종목들, 처음에 삼성생명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생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오늘 하락이 멈추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공모가 10년 전의 공모가가 11만 원입니다. 네, 11만 원인데 지금 10년 동안 삼성생명이 적자가 난 적도 없고 계속 자산 가치가 늘어났고, 10년 전에 삼성생명이 보유했던 삼성전자가 현재 그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시가총액보다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더 높은 상태다. 예, 그런 상태인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다 같이 박살났으면 모르겠는데 코스피는 지금 3천선을 깨기는 했지만 3천선 근처다. 근데 2010년에 상장할 때는 뭐 2천선이 채 안 됐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삼성생명의 가치도 올랐는데 주가만 빠졌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정상화된다면 삼성생명 주가는 뭐 못해도 2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거기다가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문제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삼성생명에 대한 오늘과 지분 축소가 뭐 나중에는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적정한 수준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어떤 탄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삼성 SDS보다는 삼성생명이 훨씬 나은 입장이 아닐까 싶고, 이 세 종목 중에서 오늘가가 다 팔아서 조금 나아지는 걸 기대를 한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라고 보면 삼성생명이고, 두 번째가 전자고, SDS는 조금 더 나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두 번째 얻어맞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진파워.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를수록 친환경이든 미래에너지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쁜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일진파워가 좋기는 하지만 주가가 이미 3월 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3배 가까이. 그러면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한 10 배도 오르던데 그러면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때 3,400 원이니까 진짜 뭐가 잘 되면 진짜 잘 되면 한 여기서도 한 2배 정도 또 오를 수도 있겠다. 요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회사가 아직 탄탄하고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내고 있고 재무 구조도 괜찮고 예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하는 일이 뭐 플랜트의 정비, 유지, 보수 이런 쪽이고 화력 발전하고 관계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어떤 발전, 지금 같으면 이제 원자력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더더욱 명확해지는 거고, 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면 태양광도 이제 손익분기점, 아니 유가보다 오히려 낮다라고 석유로 발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변화에 관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인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니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좋긴 하고 잘 보시기는 한 것 같은데 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만에 하나 뭐가 잘못해서 주가 상승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이런 추세선 같은 걸로 기준을 잡고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정도의 기준을 잡든지 뭐 이런 정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CU 메디칼. 네. CU 메디칼은 지금 유상증자 가격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매수하시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요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CU 메디칼이 지금부터 계속 좋아질 거다. 뭐 요런 관점보다는 많이 내렸고 증자했던 가격까지 왔는데 요 가격을 못 살린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그러면 CU 메디칼 유상증자 같은 걸 청약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을 할 만한 그리고 요 가격 이하에서 팔 주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하방은 경직성이 있고 상방으로는 약간이라도 열려 있는 상태니까 뭐 지금 사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덜 받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싸고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이 유상증자 가격 이하에서 던질 만한 어떤 동기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어려운 시장인데 뭐 제 개인적인 심리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참을성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주식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미 들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제 저를 오래전부터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 진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가 반전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거기까지 몰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주식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주식들 내리는 거 보면 '아우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지금쯤 아마 몰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반전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뭐 짧으면 이번 주 길어도 이번 달 안에는 '시장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한참 재미없겠지만 60 주선을 지킨다면 시장이 요 60 주선을 지킨다면 한 파동이 더 남아 있으니까 유동성 잔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실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